자료도 보고 오늘 발표 내용도 들었는데 우선은 뭐 이 성과 관리를 위해서 해외 사례, 뭐 영국과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도시재생 성과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현재 완료된 19개의 도시재생 사업 지역에 대해서 올해 이제 평가를 했다고 했는데, 이 평가 결과들을 하는 과정에서 이 현재 어떤 현행 평가 방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 한 5가지, 그리고 앞으로 개선돼야 될 여러 가지 4가지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평가에 대한 원칙, 그리고 이 평가 원칙들을 적용할 단계별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좀 잘 설명을 해 주셔갖고 저도 굉장히 이렇게 좀 개선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윤 박사님은 이제 도시재생의 5가지 그 사업 유형에 대해서 좀 다른 어떤 평가 방식이 좀 필요하고, 뭐 공통된 어떤 방식도 필요합니다만은 다른 평가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좀 동의를 합니다. 그와 함께 또 하나는 이게 우리의 모든 도시들이 다 비슷한 어떤 부분도 있지만 또 그 도시마다의 독특한 어떤 특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평가 유형에 대한 그 공통된 어떤 평가 지표와 그 다음에 선택적인 어떤 평가 지표가 있어야 되듯이 모든 도시 사업지구에 공통의 어떤 평가 지표도 필요하지만 이게 대도시, 중도시 또는 소도시 또는 그 해안도시, 내륙도시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에 따라서 그 평가해야 되는 어떤 방식들이, 평가에 대한 지표들이 조금은 좀 달리 있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평가 지표 중에서 한 10%가 되든 5%가 되든 그 정도에서 몇 가지는 오히려 그 지자체 또는 지방정부에서 우리는 아니면은 평가 자체를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이런 부분 평가를 좀 해주라는 그 평가 지표에 대한 것도 오히려 좀 정하고 가는 것도 필요하겠다. 오히려 그래서 그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하는 자체도 지방에서 또는 사업지구에서 정하는 방식들도 우리가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이 주로 이제 평가 방식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서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말씀하셨듯이 하나는 사전평가, 두 번째는 사후평가인데요. 사전평가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고 그 대안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도 있고요. 두 번째는 공모사업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나왔을 때 정말로 될 만하고 어디에 우리가 사업을 선정해야 될 거냐, 선정을 위한 어떤 사전평가, 이런 여러 가지 평가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사후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2개가 사실은 이 평가에서는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들이 기본적으로 좀 평가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달리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 부분, 예를 들어 사후평가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제안서라든가 어떤 계획서 내용이 어떻게 실제로 집행되고 효과가 있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겠지만, 사전평가는 그것보다는 어떻게 효과가 나타날 것이냐 하는 것을 예측을 해서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2가지 평가 방식에 있어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가 방식은 한 4가지 정도를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은,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각기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평가 방식은 그 목적이 정말로 적정하냐 하는 평가 그 목적 자체를 잘 달성할 수 있는지 하는 평가 목적에 대한 평가 방식, 그 평가를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평가 방식이 이 사전 평가든 사후 평가든 이 평가를 하는데 유효적절하냐는 유효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아무리 유효하고 좋은 어떤 가름을 하더라도 이게 데이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담보가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예를 들어 사전평가든 사후평가든 하게 되면은, 사전평가에 선정을 했을 경우에도 우리가 왜 선정이 됐고 왜 떨어졌고, 또 사후평가를 했을 때 그 사후평가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평가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것을 피평가자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그 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방식들이 공정하고 적정해야 된다는 이런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사실은 평가 방식을 우리가 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도 이제 충주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지금 5개 사업 지구를 진행하고 있고 2개의 인정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 나눠준 자료를 보니까 충청북도에 32개의 사업 지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가장 먼저 요 내덕동에 지금 경제기반형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32개 중에서 충주가 개수가 제일 많네요. 7개가 돼 있는데 어쨌든 저희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도 오늘과 같은 윤 박사님이 제안한 이것들을 중앙에서 평가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지자체 스스로도 한 번 정도 이런 어떤 그 각기가 이 원래 사업에 대한 목표라든가 하는 것들이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목표들은 이제 인구든 또는 사업체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여러 가지 사실은 활성화 계획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적정하고 평가하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건 이 평가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할 것인가. 이 평가 결과를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그 평가를 차후에 우리가 중앙정부 같으면은 앞으로 우리나라 도시적 재생정책을 개선하는 어떤 방안으로 쓸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정부는 그럼 기존에 실패해왔던 이런 어떤 것들을 어떻게 시행착오를 바로잡아 나갈 거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평가 결과를 차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워낙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까 많은 말씀 하시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시간 제약 때문에 충분하게 조금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좀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요약은 하지는 않고요. 마지막에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멀리서 오셨네요. 네, 제주연구원의 엄상근 박사님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제주연구원의 엄상근입니다. 충북연구원에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도시재생 관련 세미나를 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선 그 윤정훈 박사님의 방대한 연구를 이제 좀 오기 전에 좀 읽어봤는데 상당히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하셨고 오늘 저기 좋은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현재 평가제도에 대해서는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도시 재생의 개념과 대상지 특성에 맞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지역별 특성화나 유형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주체별 역할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DB 구축이나 통합 관리의 필요성을, 문제와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세 가지 정도가 이제 가장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성과지표하고 맞춤형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상당히 공감을 저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발표하신 것 중에 우리 영국에서 쓰고 있는 지역 결핍 지수에 대해서 상당히 흥미롭게 봤는데요. 이게 예전에 제가 이런 결핍 지수에 대해서는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오늘 자료를 보면서 잘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현장에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지역 결핍 지수 항목이나 이런 선택 기준에 관한 것들이 상당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역 결핍 지수에서 우리가 대상지마다 이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올 때 정말 그 지역별 특화 평가가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향후에도 이런 것들이 정량이 됐든 정석이 됐든 이런 것들이 먼저 대상지별로 좀 선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충북도 여기 청주하고 단양의 대상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사전의 대상지에서 여기서 결핍 지수에 대한 국토부가
뭐 기준을 만들든 그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사전에 선택해서 나중에 우리는 이걸 가지고 평가를 받겠다 이런 걸 진행을 하면서 그래야 제대로 된 평가가 특성에 맞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주체별 역할 분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중앙의 역할 확대라는 것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이렇게 고려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앙이나 지금 충청북도 같은 광역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은 평가 기준이나 항목별 그 어떤 지침만 만드는 게 아니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저는 DB 구축에 국토부하고 충청북도가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도 많이 투입돼야 되고 이걸 제대로다가 해놓으면 사실 그 평가라는 게 굉장히 단순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데이터를 입력하게 하고 거기서 이제 자체 평가를 하고 나머지 현장 평가에 대한 필요 특화된 그 지표만을 평가하는 이런 방식이 되면 이 역할 확대라 역할 명확화라는 게 사실 중앙이 잘하면 되는 측면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평가에 대한 제 도시재생 개념 측면에서 보면 이 평가 부분을 사실은 너무 많은 지표들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도시재생에 대한 중앙에서나 우리 예를 들면 광역자치단체에서 평가가 사실은 공공에 대한 그 재정이 투입되는 그 분야만 평가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이제 효과라는 게 직접 효과가 있고 간접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영향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직접 투입되는 그 효과만을 측정하는 게 사실은 도시재생 성과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냐면 민간 영역까지 지금 다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로 발생하는 간접 영향까지 지금 평가 지표로 들어가 있어서 사실 이게 분리돼 가지고 이게 평가 지표가 구성이 되고 측정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아까 도시 재생 평가하고 정책 모두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이 문제점이 인구 감소와 산업 그리고 노후도에 대한 것들로다가 이제 지표가 주로 이제 됐는데 여기에 이제 무분별한 도시 확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게 지표가 잘 반영이 되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토지의 저이용에 대한 부분을 지표나 정책으로다가 포함을 시킬지 말지도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되려면 아주 적극적인 그 토지이용이나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두 개를 같이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제주 같은 경우는 그 도시재생 사업의 일부 부도심에 대해서 건축이나 토지이용의 일부 밀도에 대한 것들을 일시적인 완화나 규제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하나로 잡혔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우리 도시재생 정책이 2013년 특별법을 만들면서 바로 법을 만들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2007년에서 8년부터 시작된 국토부 R&D 사업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4, 5년 동안 진행이 됐고 이게 법 만들면서 바로 정책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이 효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윤병훈 박사님께서 다 검토를 하셨겠지만 당시에도 이 도시재생 정책이나 유형 그리고 평가나 모니터링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당시에 설계됐던 대로 이렇게 그대로 진행되지 않겠죠. 이제 10년 정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타났던 당초하고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것들도 같이 검토해 주시면 향후의 평가 지표나 성과 관리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도움이 상당히 되실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해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 전문위원으로 있는 김선덕 박사에게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토론에 참석하게 된 충북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김선덕이라고 합니다.
발제해 주신 박사님 발표 내용 잘 들었고요. 지금 보니까 현장에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중간 지원 조직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 토론자분으로 오신 교수님들과 박사님들과는 좀 다르게 도시재생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측면에서 좀 몇 가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센터가 작년에 그 도시재생 성과 관리나 이런 모니터링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안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연구를 좀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연구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런 모니터링에 대한 이런 관심도와 이해도가 정말 낮은 상태였고요. 또 실질적으로 거기를 들어가서 보면 이 모니터링이나 성과 관리를 할 만한 여건이 충분히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결론으로 조금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도시재생 사업 평가에서 이런 사업 관리나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해서 이런 가이드 연구나 아니면 지침을 개발하는 연구도 중요하지만 사실 현장에서 정말 왜 이런 성과 관리나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현장 실무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조금 뜯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연구를 하면서 왜 과연 현장에서는 이런 성과 관리나 모니터링에 대한 이제 어려움을 얘기를 하고 잘 되지 않는가라는 거를 좀 연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성과 관리나 모니터링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거에 대한 뭔가 공감대 형성도 사실 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아무래도 매년 사업이 늘어나는데 반해서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나 중간 지원 조직의 인력은 증가되지 않다 보니까 일의 우선순위, 업무 영역에서 자꾸 뒤로 밀리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성과 관리나 모니터링은 관심이 없고 오직 공무 선정이나 이런 사업을 따오는 이런 데에 방점을 찍어서 업무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성과 관리나 모니터링도 사업 절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사전에 좀 인식을 하고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이런 사업 모니터링이나 사업 관리가 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좀 살펴본 바로는 활성화 계획에서 담고 있는 이런 성과 관리나 모니터링 계획이 너무 구색맞추기식 좀 범범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사실 토론장에 오기 전에도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몇 개를 또 찾아봤는데 그 성과 관리나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이 고작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사실 이거를 가지고 현장에서 뭔가 지침을 삼아서 그런 성과 관리나 모니터링을 하는데 많은 한계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 활성화 계획 내에서 정말 이런 성과 관리나 모니터링이 누가 어떻게 어떤 예산을 사용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시기에 할 건지 이런 구체적인 지침을 조금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누락돼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관련 예산과 인력의 부족 문제를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 저희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해당 실무자들이랑 많은 인터뷰를 좀 해봤는데요. 인터뷰 결과 2020년 기준으로 도시재생 모니터링에 대한 예산을 책정한 지역이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는 각 중간 지원 조직의 인력들이 맡고 있는 세부 단위 꼭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성과 관리나 모니터링까지는 전혀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일 좋은 것은 인력 충원을 통해서 이런 업무까지 현장에서 조금 컨트롤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 인력을 확장하는 것은 증원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과 관리나 모니터링도 이런 용역 발주나 이런 형태로 대신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좀 검토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중간 지원 조직 직원들에게 이제 들었던 얘기인데요. 이런 성과 관리나 모니터링을 진행하려고 해도 뭔가 참고할 수 있는 사례나 이런 교육 사례나 이런 것들이 전혀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저희는 이런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좀 인지를 하고 있어서 저희 재생대학이나 아니면 정책 세미나 때 이런 모니터링이나 성과 관리와 관련된 강의를 개설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도 오늘 이렇게 발제자분과 이렇게 토론자를 섭외하는데 사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앙이나 방역에서 이렇게
신문에서 어려워하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중앙과 강역에서 이렇게 성과 관리와 이런 모니터링에 대한 교육과 이런 사례 발굴들을 적극 해갖고 시민에게 조금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작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누빌 사업이 이렇게 마무리돼가고 있는 시점에서 사실 우리가 그동안 걸어왔던 그 길을 좀 돌아보고 복귀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그런 도시재생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데 성과 관리나 이런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성과 관리나 모니터링 자체가 사실 기관지원 조직 현장의 일이 아니라 사실 행정과 기관지원 조직 그리고 주민 관계자 모두의 일이다라는 이런 공감대가 좀 형성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토론 감사합니다. 굉장히 토론자를 신경 써서 이렇게 섭외를 하셨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학계에 계시면서 또 현장 지원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권일 교수님이시나 그 다음에 또 타 지역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재생 사업이나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엄 박사 그리고 또 실질적인 광역센터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김 박사님을 통해서 참 다양한 측면의 얘기들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토론 내용에 대해서 우선 발제자이신 임병훈 박사님께서 간략하게 뭐 이 많은 얘기들을 다 답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좀 코멘트를 해주시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도 세 분의 그 토론 내용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내용에 대해서 저 혼자만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해주시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 역시도 많은 위안을 잡고 그리고 좋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저도 이제 이후에 연구를 함에 있어서 약간 좀 벽에 좀 있었었는데 그리고 다시 저 역시도 새로운 방향을 좀 수립하는 데 좀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각 내용들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 저는 듣고 난 이후에 제가 전반적으로 느꼈던 건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맨 마지막에 이제 김선도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어쨌든 저희는 지금은 현장센터가 유지되는 관계에서는 뭐 추진 시점 평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고스란히 현장의 업무로 가다 보니까 실제 현장의 업무도 과중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업무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성과 관리 측면에서는 그래도 이제 관이나 그런 차원에서 전문성을 가진 좀 인력을 좀 확보를 하셔서 이후에도 뭐 사업 완료 이후에도 좀 잘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결국은 현장과 그리고 관이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충북이나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도 실제 뭐 추가적인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DB 구축과 관련된 걸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계신데 DB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구축만 되어 있으면 그것을 해석은 되게 자연스럽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의미 있게 좀 풀어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DB를 구축하는 게 좀 많은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부분에만큼은 중앙과 광역 쪽에서 좀 많이 좀 풀어주시면 실제 이후에도 좀 관리 측면에서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맨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저희는 지금 마중물 사업에 해당돼서 평가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에 대한 민간적인 부분까지 유동인구 매출에 물론 중요한 지표긴 하는데 저희가 그것까지 과연 도시재생에서 봐야 될 거라고 보면 물론 좀 많은 좀 걱정이 되죠. 실제로 저희도 코로나19 이후에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로 인해서 많은 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사업 완료된 19곳 대상으로 유동인구 매출액을 꾸준히 모니터링 해본 결과 19년 대비 20년들이 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정적인 거를 가지고 도시재생은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엄연히 말하면 우리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 위기가 있었고 물론 앞으로도 없어야겠지만 이런 부분이 100% 없다라고 장담하지 못하는 이상 적어도 과거와 같은 이렇게 경제적인 측면에 아예 간과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도시재생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야 할 지역의 자성력 그리고 과거에는 일반 시민이 정책의 수혜자였다고 하면 이번에는 정책에 같이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주체가 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도시재생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상 저도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세 분의 중요한 포인트에 대한 나름대로의 또 추가 설명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플로어에 계신 분들에게 좀 기회를 드리고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진행진에서는 유튜브 통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많은 내용들이 순식간에 막 지나가다 보니 아마 어떤 말씀하시고 싶은 것들은 많은데 어떻게 정리를 해서 얘기하실까에 고민 중이시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좀 이어가는 와중에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손을 번쩍 드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정리 아닌 정리 그리고 또 제 의견까지 좀 섞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교과서를 이렇게 보면 리제너레이션 재생이라는 것의 라틴어의 어원 뜻은 리버스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재탄생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러다 보니 그런 의미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을 간단하게 좀 요약을 먼저 해드리면 일단 도시 관리의 수단에 관련된 부분 권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이 평가에 관련된 사업자가 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또 평가 방식의 큰 네 가지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엄상근 박사님도 일단 선택성에 대해서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DB 구축의 중요성 또 지표가 너무 많은 것에 대한 우려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지표 선정을 할 때 무분별한 도시 확장에 대한 이런 것들도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과 함께 기존의 R&D 사업이나 평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이 있기 때문에 연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작업을 하시면 완성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성덕 박사께서는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것, 이해도라든지 또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사례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세 분의 기본적인 생각 자체는 일단 윤병훈 박사님의 연구의 충실성이나 방대함에 있어서 그리고 또 전문성에 있어서는 공감대를 갖고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아울러서 제가 한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지금 모니터링이라는 것과 평가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분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김선덕 박사가 얘기한 것 그리고 또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 NH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약간의 또 궤를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모니터링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사례라든지 하는 것 그리고 또 LH는 이제 전체적인 재생 사업이나 정책을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책에 관련된 평가 그리고 또 사업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세하게 나누어서 검토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가지고요. 그리고 저도 평가를 좀 선택적으로 융통성 있게 하는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평가와 모니터링 이거는 또
저 가이드라인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 상에서 나중에 조금 융통성이 있도록 만들어 놔야지 그게 그 다음으로 연결이 되는데 사실 타이탄 형태에서는 타이탄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좀 연동적인 개념으로 좀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이외에도 또 아마 많은 생각들을 패널 분들이나 아니면 플로어에서 가지고 계실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예, 제가 이렇게 말을 조금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혹시 뭐 말씀하실 분 안 계신가요? 네. 예, 뭐 시간에 맞춰서 좀 끝내달라라는 그런 그 사려 깊은 예, 생각이시라는 느낌이 듭니다. 저희가 뭐 한 3, 4분 남았는데 혹시 제가 아까 처음에 권익센터장님 말씀하실 때 뭐 이게 원래 끝났 네. 느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세션에 관련된 도시재생 성과 관리와 모니터링에 관련된 발제와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